이번 2차 하락 과정에 새로운 하락 압력이 작용하므로 정상적인 조정폭을 크게 벗어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새로운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이번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어설픈 반등세를 보여주다가는 재차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원래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후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번 주는 본격 반등세보다는 새로운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락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을 크게 벗어나 향후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 다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 이번 주 새로운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난 다음 보유하고 있는 현금 투입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정상적인 조정폭을 크게 벗어난 나스닥 시장. 2차 하락 과정에 작용한 새로운 하락 압력은 실제 유럽 시장이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 당면한 현안과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정폭을 크게 벗어난 나스닥 시장. 이번 하락 과정을 나스닥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하락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나스닥 시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의한 2차 충격 과정에서 연속적인 폭락 과정의 형태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은 한 번만의 하락 과정으로 하락 압력을 소화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동일한 강도의 연속적인 급락 형태로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한다 하였다. 앞서 나스닥 시장은 1차 하락 과정에서 15%를 넘어서는 위치에서 저점을 형성하였고 이런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 통상 9,200포인트 전후까지 반등세를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반등세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 9,070포인트에 그치고 지난주 2차 하락 과정이 나타났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등폭을 보여준 관계로 2차 하락 과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난주 2차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이다. 1차 하락 과정의 강도에 준하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7,700포인트 전후에서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실제 나타난 2차 하락 과정에서 발생한 하락 강도는 1차 하락 과정에 발생한 하락 강도를 훨씬 넘어섰다. 1차 하락 과정에 나스닥 시장은 5%를 넘어서는 폭락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차 하락 과정에서는 7에서 10%에 달하는 폭락세가 두 차례나 발생하였다. 이 결과 나스닥 시장은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이라 예측한 7,700포인트를 단숨에 깨고 내려가 7,2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간 위치까지 밀려났다. 주식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하락 압력에 직면하여 연속적인 급락세가 동일한 강도로 1차, 2차에 나누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은 나타난다. 이 과정에 1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하락 과정의 저점 또한 짐작할 수 있어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회복의 시간은 걸려도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2차 하락 과정에서 동일한 강도의 하락 과정이 나타나지 않고 특히 2차 하락 과정의 강도가 훨씬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다소 상황이 달라졌다. 2차 하락 과정에서 훨씬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였다면 새로운 하락 압력이 추가로 작용한 것이 된다. 새로운 하락 압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2차 하락 과정에 새로운 하락 압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제법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더라도 새로운 하락 압력에 의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바로 본격적인 반등세로 나아가기보다는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지켜내려면 새로운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차 하락 과정에 작용한 새로운 하락 압력은
이번 2차 하락 과정에서 국제 석유가가 장중 30%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고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함으로 추가 하락 압력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새로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국제 석유 가격이 30%를 넘어서는 폭락세로 인하여 나스닥 시장이 7%를 넘어서는 폭락세로 마감하자 다음날 바로 나스닥 시장은 5%에 달하는 급등세로 돌아선 바 있다. 돌출 변수로 동일한 강도를 넘어서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자 바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하락 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아가려는 본연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더 강한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나스닥 시장은 10%에 달하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 유럽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독일 시장은 12%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유가의 폭락과 팬데믹 선언이 아닌 다른 새로운 하락 압력이 작용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고 이를 반영한 하락세가 현재 세계 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급락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 과정에 유럽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의 새로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존 문제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는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럽 시장에 잠복되어 있다.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유럽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 유럽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10년 넘게 제로금리 수준이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2009년 이후 아직 마련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려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부 유럽이 이를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2차 하락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실제 유럽 시장이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 2008년 10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는 가마득한 옛날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아직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상태에 놓여 있다. 2009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는 언제든 다시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도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존 문제에 속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현될 수 있다. 2011년 8월 유럽은 심각한 재정위기로 인하여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집단적인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경제는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극심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이다. 특히 유럽 전체가 빠른 속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유럽 전반적으로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점이 불거져 위기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과거 10여 년 동안 이를 막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냉정한 판단으로 지켜봤다고 하면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적에 발생한다는 것을 과거 10여 년 동안의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잘 알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를 일시적으로 패닉 상태로 몰아가 당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수월한 편이라 실제 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다. 2009년 3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세계 경제가 큰 위기로 나아가려고 할 적마다 나스닥 시장을 상승세에 전면에 내세워 놀라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2011년 8월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집단적인 파산 위기에 몰렸을 적에는
위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 나스닥 시장에서 100% 전후에 달하는 새로운 큰 장이 발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2011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100%를 크게 넘어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로부터 벗어난 바 있다. 물론 이 과정에 세계 중요 국가들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강력한 정책적인 수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 나스닥 시장이 50% 전후에 달하는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세계 경제를 큰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이후 나스닥 시장은 50%를 넘어서는 상승폭이 나타나면서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이번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나스닥 시장은 이를 반영한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현재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나스닥 시장이 향후 40%에 미치지 못한 상승폭만 발생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준 것이 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에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을 일부 내놓기 시작하였고 지난 주말 10%에 달하는 나스닥 시장에 폭락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10%에 달하는 폭등세가 나타난 것도 정책적인 수단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수단은 갈수록 더 많은 조치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맞추어 나스닥 시장은 강한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당면한 현황과 정상적인 과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7,700포인트 전후의 위치에서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형성하였으면 하락폭은 깊었지만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별 어려움이 없었다. 1차 하락 과정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반등세가 한 차례 나타났지만 2차 하락 과정에 도달하게 되면 두 번에 걸친 하락 과정으로 인하여 반등세 또한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한 번 강하게 밀어붙이고 소폭 밀려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밀어붙이는 반등세가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2차 하락 과정에 저점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2차 반등세가 끝나면 다시 제법 밀려나지만 이 과정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잔여 하락 압력을 모두 해소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반등세가 아닌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여 하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하락 과정에 정상적인 과정을 크게 이탈한 하락 과정이 나타나므로 회복 국면이 상당히 복잡해졌다. 우선 다급한 것은 이번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발생하는 반등세가 끝나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다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설프게 반등세를 보여주었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하락 압력에 의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충격적인 하락세가 재현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한 강한 하락 압력을 해소시켜야만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지켜낼 수 있다. 지난 주말 나스닥 시장은 10%에 달하는 폭락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이에 준하는 폭등세가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폭락세가 발생하면 공포감에 의해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으로 현재 나타난 7,190포인트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충격적인 폭락 바로 다음날 폭등세로 돌아선 점도 있지만 새로 작용한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데도 폭락과 폭등의 반복 과정은 큰 도움이 된다. 시장 내면에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할 경우 작용하는 하락 압력만큼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은 해소된다. 하지만 밀려나지 않고 하락 압력을 해소하려면 한자리에서 급등과 급락을 몇 차례 반복하거나 작은 반등세를 수차례 반복하는 형태로 새롭게 작용한 하락 압력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새로운 하락 압력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 다음 공격 반등세가 나타나면 반등의 고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밀려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친다.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작용하고 있는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반등세가 나타나면
이후 밀려나는 폭은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진정 국면에 맞추어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원래는 이번 주는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면 강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새롭게 등장한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우선은 어떤 형태로 새로운 하락 압력을 해소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